최근에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전자가 뜨거운 관심을 받다 보니까 헤지펀드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는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볼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헤지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지펀드는 사실 특히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안 좋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벌처 펀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앞에 있는 벌처라고 하는 것은 썩은 시체까지 파먹는 독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던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기업들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기도 하고요. 경영진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경영진을 교체해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멀쩡했던 기업을 분사시키고 인수합병을 종용하고 실제 인수합병을 성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 그리고 헤지펀드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헤지펀드도 굉장히 선한 목적을 갖고 있고 혹은 이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헤지펀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켓몬고 기억하시죠? 이 포켓몬고가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것 믿기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닌텐도는 원래 콘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게임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콘솔 게임 시장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해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지 않으려고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닌텐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단 1%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았던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라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포켓몬고와 같은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라고 종용을 했죠. 결국 이 덕분에 포켓몬고는 출시될 수가 있었고 출시된 지 단 열흘 만에 닌텐도의 주가는 2배 넘게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선한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탐욕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헤지펀드의 수익률과 그리고 시장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시장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 헤지펀드에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것이 헤지펀드들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헤지펀드들의 위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은 0.7%인데 이 헤지펀드들의 기대 수익률은 그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도는 헤지펀드가 더 높았을까요? 당연히 헤지펀드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위험도는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 위험도가 8%가 넘는데 헤지펀드에 투자했을 때 위험도는 가장 높은 것이 4% 언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기간의 투자 수익 그리고 투자 성과를 살펴봤을 때에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악랄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이 1998년도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선진국의 통화 시장을 아주 초토화시켰죠. 결국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엘리엇 또한 2014년도에 아르헨티나를 디폴트에 빠뜨린 주범으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것은 부정적인 사례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헤지펀드들도 있습니다. 칼 아이카는 애플에게 자사주를 161조 원가량 매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애플은 무릎을 꿇었고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 애플의 주가는 2년 동안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도에 소버린과 SK그룹, 이 소버린이 SK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3년 만에 주식회사 SK 주가는 8배나 껑충 뛰어오르게 되고요. 자, 이 사건은 SK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전량 매도를 합니다. 수익 실현하고 나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먹튀 논란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가의 상승은 헤지펀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함께한 주주들이 모두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 헤지펀드가 반드시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